의붓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계부의 비정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 친모도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친모는 과연 뭐라고 밝혔을까요? 직접 살펴보시죠. 범행 공모 인정한 거 맞습니까? 엄마로서 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본인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재판부는 왜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범행 가담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사가 좀 부실하다. 살인 방조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부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시체 유기 방조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재판부는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손수 변호사님, 네. 지금 본인이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CCTV까지 공개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그 남편과 자리를 바꿔 하면서까지 그 차 안에서 자신의 친딸이 살해되는 그 현장에 친모가 있었다는 것도 시인을 했는데 어떤 것이 영장을 기각하게 한 건가요?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소명돼야 됩니다. 죄를 범했음을 이제 상당한 증거를 통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밝혀야 되는데요. 일단 그 단계부터 이번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막연히 그냥 잘못했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적시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살인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번 재판부는. 예, 딸을 전화로 부른 것도 친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그렇다면 함께 역할 분담해서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살해 행위를 그럼 방조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것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소명 단계도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방조라는 게 방치와는 다르거든요.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언제나 방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정서적,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체 유기에 대한 방조인데요. 남편이 이제 살해 후에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뭐 도와줬다. 이건데 이 부분도 사실 법원은 인정을 안 했어요. 따라서 일단 범죄 사실에 소명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도주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까지는 뭐 판단할 필요가 없었고요. 다만 아마도 이게 문건으로는 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짐작되는데 이 아내 친모의 구체적인 현재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13개월 아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13개월 된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양육의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일부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렇군요. 친모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행의 소명이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이유를 밝힌 건데 그렇다면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친모는 재판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영장이 기각된 걸까요? 친모의 주장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일 생각이 없었다. 나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남편의 범행을 말릴 수 없었다. 딸에게 미안하다. 친모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나도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친모와 사망한 딸의 친모, 전 남편이죠.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 입수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친모의 방금 진술이 진정성이 있는 사실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먼저 이 친모가 지난달 9일 전 남편이죠. 그러니까 친부입니다. 친아버지에게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딸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왜?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왜 또 나랑 살고 있는 사람하고 연락한다. 라고 친모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부가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학대를 하는 그 상황에서 계부 탓을 하지 않고 딸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모가. 그러면서요. 친모는 자신의 친딸을 향해서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은 친구 입장에서는 너 신랑하고 연락한다는 거야? 라고 대묻습니다. 그러자 친모가 죄책감도 없고 기가 차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네 라고 딸을 원망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실제 녹취 파일을 저희가 유족으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이 녹취 파일을 보면 친모는 이미 본인의 친딸을 향해서 미쳤고 죄책감도 없고 부끄럽고 원망을 하는 듯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영장실찰 심사 때는 나도 당할까봐 두려웠다, 딸에게 미안하다. 어떤 모습이 진심인 겁니까? 지금 저 통화가 진심이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생각이 들고요. 저 어머니께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닌 건지. 저 어머니가 미친 게 아닌지 저희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자기 딸을 저희가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저희 돌아가신 분들 볼 때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돌아가시는 모습들 저희 진짜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친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내가 어떤 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때 말리지 못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 보면 아이에게 직접 전화해서 아이를 만나서 지금 그 살인이 벌어지는 그 차에 예. 내 딸을 등을 치면서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부모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사실은 그 딸 가진 엄마로서 정말로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납득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 11월 조사인데 우리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의 4명 중 3명이 부모라고 합니다. 예. 근데 부모인데 그 부모 중에 친부모가 한 55.8%가 되고요. 재혼 가정이 5.9%라고 해요. 근데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재혼한 가정의 계모, 계부에 대해서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모든 내가 배를 아파서 낳은 아이든 아니면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든 이 약자인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패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모든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딸 가진 아이, 특히 중1과 중2의 나이입니다. 가장 민감한 아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못 넘어오는 게 중2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 정도로 민감한데 그런 아이에게 이렇게 1차,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아마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